지금 이 순간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시간표가 근본적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야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전투기 엔진 국산화의 장벽이 단숨에 무너지며 KF-21 프로그램의 미래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두산이 있다.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축적해온 핵심 기술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한국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 평가받던 초고원 영역을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KF-21은 이미 한국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자리 잡았지만 그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엔진만큼은 여전히 해외 기술 의존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전투기의 성능은 레이더나 무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추력과 연비, 고온 환경에서의 안정성, 장시간 운용 시 신뢰성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이 핵심 요소가 외국 공급망에 묶여있다는 사실은 KF-21의 가장 취약한 골이었다. 특히 블록3로 불리는 차세대 개량형은 스텔스 성능 강화와 함께 출력 증대, 장거리 작전 능력 확보가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를 충족하려면 기존 수준을 넘어서는 엔진 기술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 영역이 전통적으로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독점해온 기술 금고라는 점이다. 수천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전투기 엔진에서 단 하나의 재료, 단 하나의 공정만 실패해도 전체 설계가 무너진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시도조차 포기했던 영역이다. 그러나 두산은 다른 선택을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 내부 축적을 우선시하며 고온 재료와 터빈 핵심 부품 기술을 단계적으로 쌓아 올렸다. 특히 항공용 엔진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영역으로 꼽히는 고온부 설계에 집중했다. 이 고온부는 엔진 출력과 수명을 동시에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온도 한계가 곧 기술 한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1650도라는 수치가 등장한다. 1650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군용 항공엔진 고온부 기술과 정면으로 경쟁할 수 있는 문턱을 의미한다. 이 온도를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재료 과학, 코팅 기술, 냉각 구조 설계가 동시에 완성 단계에 도달했음을 뜻한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 수치는 종이에 적힌 목표에 불과하지만 실제 설계 성공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 기술이 의미하는 파장은 KF-21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고출력 전투기 엔진을 설계하고 그것을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현실화된 순간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라이선스 생산이나 제한된 개량에 머무르지 않고 요구 성능에 맞춰 엔진을 설계하는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신호다. 이 지점에서 국제사회의 시선도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주요 항공우주 강국들이 이 기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단순한 협력 요청이 아니라 수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배경에는 이 1650도 내열 기술이 가진 전략적 가치가 있다. 군용 엔진에서 고온 기술은 단기간에 대체가 불가능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된다. 그동안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던 이 기술이 새로운 축을 형성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다. KF-21 엔진 교체 국산화 시점이 10년이나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기존 로드맵에서는 수입 엔진 기반 운용 이후 장기적인 연구 개발을 거쳐야 했지만 핵심 기술이 이미 확보 단계에 들어서면서 시간표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일정 단축이 아니라 전략적 주도권의 이동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기술 발표가 아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그동안 넘지 못했던 마지막 장벽 중 하나를 실제로 돌파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KF-21이라는 플랫폼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로 진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이 변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가능해졌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지 다음 단계에서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두산이 이 지점까지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대형 발표나 과장된 홍보 대신 수년간 축적된 연구 데이터와 반복된 실패를 감내하는 방식이었다. 항공엔진 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단기간 성과를 노리는 것이다. 고온부 기술은 한 번의 성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수백 번의 시험과 파괴, 그리고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 전제된다. 두산은 이 가장 느리고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했다. 전투기 엔진의 핵심은 터빈이다. 터빈은 연소실에서 발생한 고온 고압의 가스를 직접 맞으며 회전하고 이 회전력이 곧 추력으로 전환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한의 열과 압력이다. 1500도를 넘는 순간부터 재료의 구조 자체가 변형되기 시작하며 미세한 균열이 전체 엔진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고온을 견디는 재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열을 제어하는 설계 능력이 함께 요구된다.
.165형도 내열 기술이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더 강한 금속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다. 고온에서도 형상을 유지하는 합금 조성, 표면을 보호하는 코팅 기술, 내부를 순환하며 열을 빼앗는 냉각 채널 설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됐다는 의미다. 이 중 하나라도 미흡하면 실전 운용은 불가능하다. 두산이 확보한 기술의 핵심은 복합 내열 구조에 있다. 고온을 정면으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열을 분산시키고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는 세계 최상의 엔진 제조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접근법과 동일한 방향이다. 차이는 접근 시점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2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지만 두산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 문턱에 올라섰다. 이 성과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적용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실험실 수준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KF-21 블록 3에 실제로 탑재될 수 있도록 설계된 엔진 구조를 전제로 한다. 즉, 이론 검증이 아니라 양산과 운용을 염두에 둔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이는 곧 시험평가와 통합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준비 단계에 들어섰음을 뜻한다. 블록 3는 기존 KF-21과는 성격이 다르다. 단순 개량형이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의 완성형을 목표로 하는 단계다.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 내부 무장 운용, 항속거리 증가가 동시에 요구된다. 이 모든 조건은 결국 엔진 출력과 효율성으로 귀결된다. 출력이 부족하면 무장 탑재량이 제한되고 효율이 떨어지면 작전 반경이 줄어든다. 따라서 엔진은 블록 3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이 지점에서 국산 엔진의 의미는 더욱 선명해진다. 외산 엔진을 사용하는 한 성능 개량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제한이 따른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 출력 상한선, 장기 개량 계획 모두 공급국의 정책과 이해관계에 좌우된다. 반면 자체 설계 엔진은 요구 성능에 맞춰 전투기를 진화시킬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문제다. 두산의 설계 성공이 KF-21 엔진 교체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여기서 나온다. 기존 계획은 단계적 접근이었다. 그러나 고온부 기술이 확보되면서 가장 큰 기술적 리스크가 제거됐다. 이제 남은 것은 시험과 검증, 그리고 체계 통합이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국산 엔진 적용 시점은 기존 예상보다 대폭 당겨질 수 있다. 이 변화는 한국 방위산업 전체에도 파급 효과를 미친다. 엔진은 항공우주 산업의 최종 보스라 불릴 만큼 난도가 높은 영역이다. 이 영역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한 기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향후 무인기, 차세대의 전투기, 심지어 수출 플랫폼까지 확장 가능한 기반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기술이 왜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되었는지, 그리고 미국이 이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협력 제안을 넘어선 전략적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다. 이 기술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국제 방산업계의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분명한 파장이 감지됐다. 전투기 엔진의 고온부 기술은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라 군사주권과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1650도급 내열 설계는 일부 국가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기술 단계로 새로운 공급원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 질서를 흔든다. 미국이 이 기술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항공 엔진은 동맹국 간 협력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통제 수단이다. 출력과 수명, 개량 가능성은 기술 제공국이 쥐고 있는 카드다. 그런데 한국이 독자 설계 능력을 갖추고 그것도 블록 3라는 실전 배치를 전제로 한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점은 기존 구조에 균열을 만든다. 협력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주목할 점은 단순한 기술 검증 요청이 아니라 수출 가능성까지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군용 엔진의 핵심 기술은 철저히 자국 중심으로 관리되며 외부 도입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한국의 내열 기술이 실용 단계에 근접했다는 판단이 서자 공급망 다변화라는 전략적 계산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정 국가에 집중된 고온 기술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이 과정에서 두산의 위치는 더욱 선명해진다. 단순한 하청이나 부품 공급자가 아니라 핵심 기술 보유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협상력의 변화로 이어진다. 기술 이전을 요청받는 입장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한다는 뜻이다. 방위산업에서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KF-21 블록 3와의 연계성도 국제적 관심을 키운 요인이다. 블록 3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의 완성 단계로 평가된다. 여기에 국산 엔진이 결합될 경우
플랫폼 전체의 독립성이 완성된다. 이는 수출 시장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의 승인이나 정치적 변수에 덜 얽매인 전투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파급력이 크다. 엔진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항공 전력의 진화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무장 통합, 허공속거리, 유지 비용, 개량 주기까지 모두 자체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곧 군사 전략의 자율성으로 이어진다. 한국이 2단계에 근접했다는 사실은 주변국들에게도 분명한 신호로 전달된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단계는 남아있다. 시험과 검증, 그리고 실제 비행 환경에서의 신뢰성 확보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핵심은 방향이다. 가장 어려운 문턱인 고온부 설계가 해결된 이상 남은 과정은 기술적 난이도보다 체계적 관리의 영역에 가깝다. 이는 계획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춘다. 결국 이 기술은 KF-21 한 기종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항공엔진 강국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선언에 가깝다. 그리고 이 선언은 주변국과 동맹국 모두에게 새로운 계산을 요구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변화가 한국 방위산업 전체 그리고 미래전력 구상에 어떤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분석해야 한다. 이 기술적 돌파가 진정으로 위협적인 이유는 군사균형의 계산 방식을 바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투기 전력은 기체 설계와 무장 통합 능력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실제로는 엔진이 모든 한계를 결정해왔다. 출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레이더를 키울 수 있고 냉각 여유가 있을 때만 전자장비를 추가할 수 있으며 연비가 뒷받침될 때만 장거리 작전이 가능하다. 즉, 엔진을 지배하는 국가는 전투기의 미래를 지배한다. KF-21 블락3는 이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기체다. 스텔스 성능 강화를 위해 내부 공간을 재배치하고 무장을 내부에 수용하며 전자전 장비와 센서 융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이 모든 변화는 열과 전력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기존 엔진 체계로는 설계 자유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블록3의 완성도는 엔진 선택과 직결된다. 국산 엔진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출력 조절과 개량의 자유다. 외산 엔진을 사용할 경우 특정 출력 구간 이상은 계약과 승인 문제에 막힌다. 장기 운용 중 발생하는 개량 요구도 공급국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반면 자체 설계 엔진은 기체 개량 일정과 엔진 업그레이드를 하나의 로드맵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는 전투기를 살아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서 1650도 내열 기술의 진짜 가치가 드러난다. 이 수치는 단순한 최대 온도가 아니다. 동일한 출력 조건에서 더 낮은 부담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유를 뜻한다. 여유는 곧 수명과 신뢰성으로 이어진다. 전투기는 평시에는 훈련기로, 위기 시에는 즉각 전력으로 전환돼야 한다. 엔진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기체라도 실전 가치는 떨어진다. 이 변화는 한국 공군의 운용 개념에도 영향을 준다. 출력 여유와 내열 안정성이 확보되면 고온 환경이나 장시간 초음속 비행에서도 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작전 계획의 유연성을 크게 높인다. 또한 유지 보수 주기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며 장기 운용 비용을 낮춘다. 전력의 양뿐 아니라 질이 달라지는 지점이다. 국제 수출 시장에서도 이 요소는 결정적이다. 많은 국가들이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치적 통제와 유지 비용이다. 국산 엔진 기반의 KF-21 블락3는 이 두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선택지로 부사한다. 특정 국가의 승인 없이도 개량과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구매국 입장에서 매우 강력한 매력이다. 물론 경쟁국들도 이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 주변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은 이미 엔진 성능을 중심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할 경우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이는 방위산업 외교의 무게중심을 바꾸는 요인이다. 결국 KF-21 블록3와 두산의 엔진 기술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선으로 연결된다. 기체 설계, 운용 개념, 수출 전략, 동맹 구조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기술이 한국 방위산업 생태계 전체에 어떤 연쇄 효과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향후 어떤 선택들이 요구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시간이다. 기술의 수준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는 언제 그것을 실전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두산의 고온부 설계 성공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설정돼 있던 시간표를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전투기 엔진 국산화는 보통 20년 단위의 장기 과제로 분류된다. 그러나 지금의 흐름은 그 전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기존 KF-21 엔진 로드맵은 단계적 접근을
전제로 했다. 초기에는 외산 엔진 기반으로 전력을 안정화하고 이후 부분 국산화와 기술 축적을 거쳐 장기적으로 완전 독립을 달성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병목은 항상 고온부였다. 연소실과 터빈 블레이드, 코팅 기술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후 단계는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그런데 이 핵심 병목이 예상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 해소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산 엔진 적용 시점이 최대 10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다. 기술 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을 이미 통과했다는 점이 근거다. 이후 남은 과정은 시험과 검증, 체계 통합이라는 관리 영역에 가깝다. 물론 시간과 비용은 필요하지만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급격히 낮아진다. 이 변화는 방위산업 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엔진 개발은 단일 기업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결단과 지속적인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 정책 판단의 기준도 달라진다.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이 아니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는 후속 예산과 인력 투입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연쇄 효과가 발생한다. 항공 엔진은 수많은 중소협력업체와 정밀 가공 기술을 필요로 한다. 고온부 기술이 확보되면 스제, 코팅, 정밀 가공, 시험평가까지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한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무기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제조업의 기술 밀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다. 군사 전략 측면에서도 의미는 분명하다. 엔진 국산화는 위기 상황에서의 지속 운용 능력을 보장한다. 부품 수급과 정비, 개량이 외부 변수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 분쟁 상황에서 전력 유지 능력의 차이로 이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KF-21 블락3는 이러한 변화의 시험장이 된다. 국산 엔진이 실제로 통합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 한국은 전투기 개발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차세대 전투기뿐 아니라 무인 전투기와 고출력 항공 플랫폼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열어준다. 지금의 상황은 선택의 기로에 가깝다. 확보된 기술을 얼마나 과감하게 실전화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어떤 결론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KF-21과 국산 엔진이 만들어낼 미래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하면 분명한 결론에 도달한다. 두산의 1650 도급 고온부 설계 성공은 하나의 기술 성과가 아니라 한국 항공전력 구조 전체를 재정의하는 분기점이다. 그동안 KF-21은 기체 설계와 전자장비, 무장 통합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엔진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따라다녔다. 이제 그 인식 자체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외산 의존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전투기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일이다. 출력 증대, 항속 거리 확장, 스텔스 성능 유지, 전자장비 추가 등 모든 개량 요소는 결국 엔진 여유도와 직결된다. 두산이 확보한 고온 기술은 이 여유도를 구조적으로 넓혀주는 기반이다. 즉 KF-21은 정해진 성능에서 멈추는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요구에 따라 계속 진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바뀐다. 블록3는 그 변화가 처음으로 가시화되는 단계다. 국산 엔진이 적용될 경우 KF-21은 설계 자유도와 전략적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이는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 먼 거리, 더 높은 출력, 더 긴 채공 시간을 전제로 한 작전 구상이 가능해진다. 전투기 한 개의 성능 향상이 아니라 공군 전력 운용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수출 시장에서도 의미는 명확하다. 엔진 기술을 보유한 전투기는 정치적 변수에 덜 흔들린다. 구매국은 특정 국가의 승인이나 제한을 걱정하지 않고 장기 운용과 개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는 KF-21의 경쟁력을 단순한 가격이나 성능을 넘어선 전략적 선택지로 끌어올린다. 특히 중견국과 신흥국 시장에서 이 요소는 결정적이다. 국제질서 측면에서도 파장은 작지 않다. 항공엔진 기술은 오랫동안 소수 국가가 독점해온 영역이다. 한국이 이 문턱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동맹 구조와 협력 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더 이상 단순한 수요자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이자 공급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물론 앞으로의 과정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과 검증, 양산 체계 구축, 운용 데이터 축적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다. 가장 어려운 고온부라는 산을 넘기 시작한 이상 나머지는 관리와 선택의 문제다.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과감하게 이 기술을 실전화로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KF-21 엔진 국산화는 단일 사업의 성공 여부를 넘어선다. 이는 한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한된 기술 보유국에 머물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다. 두산의 설계 성공은 그 시험에서 가능성이 아닌 현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전투기의 심장은 더 이상 외부에만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